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을 평생연금으로 추진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는 10월 공적연금 개혁의 추진을 앞두고 최근 국회와 공적연구기관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한국재정학회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제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축소하고 취약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제 전환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즉 장기저축형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수익비가 좋아 유리한 구조이지만 소득 비례제로 전환되면 낸 만큼 받자는 것이고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여당 성향의 민간 자문위원들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2에서 15%로 인상과 소득 대체율 현행 40% 유지를 더해서 정리해보면 결국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사적연금, 즉 장기저축형 연금처럼 더 낸 사람이 더 받는 형식으로 전환을 뜻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처럼 홍보하고 의무가입시키더니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는 분이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국민연금은 합산소득에 100%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독소조항을 고려한다면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려고 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개혁에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취약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매달 32만 3,1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를 갑자기 소득 하위 40% 정도로 축소하고 이분들에게만 40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면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더욱 심화될 연금 갈라치기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바람은 기초연금을 현행 32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던지 아니면 조금 덜 받는 한이 있어도 노인 전체가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장은 어르신들의 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개혁에 대한 황당한 내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안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및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5년 도입되었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시금 수령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고 퇴직연금 수령을 택한 비중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생활 중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퇴직연금을 평생 연금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영국, 스위스 등의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이 있어서 여전히 근로자들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언제든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국가가 강제로 연금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갑자기 찾아 쓰지도 못하게 강제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정년과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사회적 논의도 없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세금 수입은 전년 대비 수십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 2월 두 달간의 세수만도 전년 대비 16조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의 총 수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바라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나 노인 전체 지급을 포함한 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난 2022년 발표된 민주연구원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현행 소득합이 70% 30만 원 지급을 유지할 경우 2027년까지 평균 24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했을 경우엔 1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39조 원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득하위 70%에게 단계적 40만 원 지급의 경우도 4조 7천억 원 늘어난 29조 1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인 전체에게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정부의 총 세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그만큼 늘어난 기초연금 예산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10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재 별다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은 사실상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빠듯한데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정책은 얼마를 더 준다는 지키지도 못할 정치적 공약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강보험과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조항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